네, 최근에 나스닥을 보면요.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는 강약 패턴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나스닥 투자자,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이거 미국 주식 계속 오르는 건가? 전체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 걸까? 버블이 꺼지는 게 아닐까라고 많이들 염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영상, 오늘 영상에서는요. 전체적으로 뭐 팔란티어든 아이온큐든 여러 가지 섹터가 있겠죠. 엔비디아도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 줘야지 나머지 기업들도 섹터별로 사이클을 돌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나스닥 시장이 잘 갈만하면 미국과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단기 하락이 계속 나오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좀 힌트를 찾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단발성 이슈로 인해서 조정을 줬다가 그 다음날엔 또다시 급등하는 이 패턴. 그럼에도 살아남은 기업들 섹터는 AI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기업 실적 호재와 그리고 데이터 센터 투자 소식으로 계속 급반등을 주는 증시인데요. 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지수는 빠지더라도 다시 반등하기 마련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라도 이 뉴스 모멘텀을 좀 정확하게 활용을 하고 패턴만 좀 정확하게 안다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증시 흐름을 잘 이해하면서 저점 공략까지 가능한 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고요. 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꼭 보고 가야 되는 투자 가이드 영상이니까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뉴욕 증시 지난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빠르게 좀 정리해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마이크론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면서 다시 또 엔비디아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브로드컴도 0.8% 상승을 했었고요. 다시 한 번 더 반도체 관련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상황 흐름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는 어떨까요? 자, 테슬라는 투자 의견이 약간 조정을 주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과도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냥 기술적인 조정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증시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그냥 기술적인 조정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글 또한 최근에 기술주 그리고 로봇 배달 음식 서비스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이 좀 확대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와주고 있고 오라클도 세일즈포스와 함께 1분기 전년 대비해서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만 알 수 있는 것 물론 하루치의 결과긴 하지만 큰 낙폭을 줬던 거 이후로 다시 회복세를 가져가고 있는 나스닥 증시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나스닥이 상승 하락 강약 패턴을 계속 보이고 있는지 하나씩 정리를 해보고 지금 조정을 줬다가 다시 반등해주는 이런 기업들 파도를 잘 타면서 어디쯤 들어가면 좋을지를 큰 흐름을 이해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요, 나스닥 지수 단기적인 등락의 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약을 반복하고 있는데 하락할 땐 또 강하게 그리고 상승할 때도 강하게 자, 낙폭이 굉장히 큰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변동성의 폭이 크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가장 내포된 이슈는 무엇이었죠? 그 요인을 흔드는 것은 계속 트럼프발 이슈, 미중 갈등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 낙폭은 굉장히 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전부터 지금까지 트럼프의 발언의 영향이 증시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주고 있는데 이전 증시 하락에서도 트럼프가 중국과 교육, 식용유, 이 거래 중단, 뭐 히토류 관련 이런 얘기들, 거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의 변동성은 꾸준히 보여오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히게 그게 전환이 되자마자 미국 정부에서 펜타닐 문제 해결할 때 관세 유예됐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 또 시장에서 바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변동성이 얼마나 또 큰지 CBOE라고 해서 나스닥 100 변동성 지수가 24%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 수치라는 거는
굉장한 시장의 불확실성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거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 나스닥 투자하는 사람들은 되게 불안하겠죠. 맨날 냉탕, 온탕, 하루아침에 냉탕, 온탕 하는데 또 시장은 또 회복해줘. 끝날 것만 갔다가 또 다음날 또 좋은 소식이 나와주면 또 반등을 해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만큼 불안한지, 시장에서 불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게 또 적응이 되면 갑자기 벼락 쳐버리기 시작하면 공포에 턱 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시장에서도 변동성 자체, 불안 심리는 굉장히, 불확실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맞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한 상승폭을 줬던 것은 역시나 어디였습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AI가 관련된 이 섹터들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ASML 또한 실적의 호조세가 보여주면서 반도체, 핵심 장비 제작 회사는 신규 수주가 예상 수주가 49억 유로로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 10%씩이나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AI 수요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되면서 변동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AI와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변동폭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다. 뒷받침해볼까요? 네오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죠. 메타, 그리고 코어웨이브, 그리고 풀사이드, 얘네들도 GPU 중심의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하고 있죠. 공통점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어웨이브도 마찬가지죠. GPU 기반에서 AI 인프라를 투자 확대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해요. 계속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성장은 우리가 기대했던 성장보다 시장이 더 빨리 움직여주는 거는 성장치가 예상치보다 상회하거나 예상치보다 더 크게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증시에서 기대감을 더 크게 끌어올리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와중에도 AI한테 그 수급은 또 쏠리고 거기서 또 추려서 이 AI 시장은 계속해서 예상치보다 상회하거나 더 크게 투자하거나 이런 소식들이 나와주면서 모멘텀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투자자라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 인텔, 뭐 팔란티어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기업들이 AI 섹터에 중첩이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겠고 거기에다가 투자 소식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온다. 쉽게 생각하면 계속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니 이것은 등락을 반복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수요 곡선이 계속 우상향할 수 있겠구나. 이런 힌트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요. 기름을 한번 붓습니다. 대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인프라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인프라를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투자 비용을 대출을 해서 투자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성장해줄 때 금리 인하 소식까지 나와주면 그 유동성을 타면서 기업의 투자 활력은 더 불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커진다는데 금 가격은 왜 오르나요? 금리 인하하면 금 가격은 조금 횡보하거나 조정이 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자산보다는 아무래도 이 돈이 주식시장으로 더 쏠려가는 걸 그동안 봤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과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금값이 $4,20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금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음 주 영상에 준비했으니까 좀 금 투자에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줬고 다시 또 금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자, 이런 현상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금은 안전자산이면서 금리 정책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 투자가 굉장히 유망하겠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 시기에 단기적으로 추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자금이 또 몰리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스닥 지수도 변동성을 그리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금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미국 주식이 그 다음에 또 조정을 주면서 자꾸 올라가니까 그럼에도 변동성이 크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 변동성이 대비해서 금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오른 이유, 또 나스닥 지수도 오른 이유, 변동성이 크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부는 또 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계속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으니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해지 수단으로 두고 있는 것도 맞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과 나스닥의 동반 상승의 움직임은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유동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유동성의 일부의 분배처럼 느끼면 된다. 근데 결국에 둘 다 유동성 덕분에 상승하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금도 지금 투자를 해도 되겠고, 나스닥 관련 기업도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근데 나스닥과 관련 기술주에 투자하면은 조금 더 이득이 되겠네. 뭐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은 딱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국인 레버리지 ETF가 어디로 가고 있나 쏠려봤더니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 이 지금 출시 예정에 있는 게 5배 ETF 레버리지가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요거 2~3배에서 멈췄었는데 레버리지가 극대화 되기 시작을 하면서 하루 20% 이상 상장 폐지가 이뤄질 만큼 지금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유동성에 힘입어서 지금 보시고 있는 기업, 이 인기 종목 테슬라, 팔란티어를 조금 더 집중 있게 살펴보면 되겠다. 자,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레버리지 ETF, 저도 안전하게 좀 투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2~3배 이상으로 추정하는 이 상품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주린이 여러분들은 조심하셔라. 그런데 왜 그럼 이걸 보여주나요? 자, 그만큼 시장이 쏠림 현상과 양극화 현상이 크게 일어나고 있고 유동성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상승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자. 그리고 시장은 이만큼 과열되고 있다. 그리고 이왕 돈을 쓸 거면 여기에다 투자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리를 하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락, 상승, 변동폭이 큰 이 와중에 뭐 때문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했죠? 유동성이 풀리는 거는 거의 예견된 일이죠. 근데 시장 심리에 계속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갈등이 악화되는 하락과 그리고 호재의 변동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기초 체력이 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되 실적이 좋은 기업들만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하면 되겠죠. 거기에 대한 종목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차근차근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것도 놓치지 말고 꼭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 어느 위치에서 사야 될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결국에 하락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일정 구간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요. 그게 단기 저점 포인트로 계속 유입이 들어오면서 반등 이런 패턴을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락폭이 존재하더라도 뉴스가 전환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이런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테슬라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엔비디아 테슬라 관련된 종목도 좀 자세하게 타점을 잡아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하단 링크에 걸어놨으니까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입니다. 타점 공유하고 내가 어디서 사고 어디서 지지받고 어디서 저항받는지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 좀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받아보시면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입니다. 이거 엔비디아가 단기 지지 매물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고 여기서 계속 지지를 만들고 있어. 여기서 깨지지 않고 있는 거는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이렇게 하다가도 엔비디아 관련 소식이 또 나와준다라고 하면 다시 또 저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초록색 박스권을 계속 도달할 때마다 분할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95달러 돌파 시 추가 상승 관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때요? 자, 여기를 지지를 해주고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강력한 상승이 이렇게 나와줄 수 있다. 자, 여기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봤을 때 그런 그림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테슬라도 정리해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유를 알았죠?
미중 갈등 완화 소식이 나와주면은 이 기대감 때문에 지지하던 게 매수세가 들어서 강력하게 끌어올리고,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사고, 그럼 어디 산다? 텔레그램 보면서 내 종목이 좀 정확하게 타점 잡고 싶다 하면 보시고, 내가 혼자 하고 싶다면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하락할 때는 이게 언제 나올 줄 알고요. 그러니까 단기 지지선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보면서 이슈의 변동성과 함께 투자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락의 이유는 트럼프 발언 때문에 공포 심리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시장이 돈이 많이 풀리는 유동성 장세다. 아까 금값이 계속 오르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계속 오르는 거는 돈이 결국에 풀리기 때문에 그 자산이 뭐 3대 7이든지 뭐 4대 6이든지 어쨌든 계속 이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변동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풀리니까 시장은 움직이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AI에 속하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서 실적 기반이 있는지 또 확인하면서 그 주식이 또 변동폭을 가지는 거는 이슈 때문에, 트럼프 발언 이슈 때문에 조정을 주는 거니까 그 단기 지지선 여부를 확인하면서 매수를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해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실적과 인프라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을 하면서 그 소식이 계속 나와준다라는 거는 계속 그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거. 인프라 투자한다는 거, 인프라가 완성이 됐을 때 그 그림들을 그리면서 미래의 가치를 당겨오는 거죠. 거기에다가 미리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 정리를 하면 강한 상승과 조정을 주더라도 결국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강약 패턴에서 심리만 좀 잘 이용을 해서 대응을 하면 어느 정도의 힌트는 찾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